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사선 중진이신 최재성 의원 나오셨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앞에서 이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국회가 어제 거의 난장판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이 국민께 한 말씀 좀 먼저 해주시죠.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는 정말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야의 당리당략의 충돌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정치 문화의 최소한 그것이 선진화법입니다. 네. 과거에는 다수당은 강행처리, 소수당은 육탄저지, 이것이 반세기 가까이 거듭돼 왔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유한국당의 이 주도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것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되 표결을 해라, 이런 어떤 제도적 틀을 만든 거기 때문에요. 이것이 무너지면은요, 이전에 몸싸움과 난투국, 이런 정말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런 국회로 또 퇴행하게 되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여야를 떠나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진 것이 안타깝고 그런 심경입니다. 지금 뭐 화면을 보니까 이 심상정 정배특위위원장이 회의장에 입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당 의원들이 뭐 구호를 외치면서 막고 있네요. 그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이렇게 선거법과 이 공수처법을 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데 제1야당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빚을 거라는 예상은 전혀 못 하셨습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정말 예측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제안하고 주도해서 만든 선진화법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 법을 두려워했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야당이었던 또 이 법이 제정된 2012년 이후 7년 동안 국회에서 몸싸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도 매우 무거운 것이기도 하지만요. 다시 과거처럼 국회가 난장판이 되는 것을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다시 촉발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거하고 몸싸움하고 이런 것은 정말 상상의 범주에 들지 않았었던 문제죠. 아까 이제 한국당 주호영 의원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한국당이 이렇게 국회 점거와 장애 투쟁까지 불사할 만큼 강경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저는 한마디로 기득권의 유지,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정말 반세기 가까이 집권했던 자유한국당의 그 권력이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것이다, 이런 것이 의식적으로 저는 전제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자신들이 잡지 못했던 세 번 있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민주당은 딱 세 번 집권했습니다만 이때마다 대한민국이 내 것이다, 이 생각 아니면 그렇게 극렬하게 할 수 없었던 거죠. 더더욱이 이번에는 선거구제 또 공수처와 같이 기득권을 어떻게 보면 상당 정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운을 걸고 저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한마디로 그래서 자신들이 소유한 대한민국의 기득권 체제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명운을 걸고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당의 시각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체 이런 난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공수처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실 자유한국당의 전신 신한국당에서 먼저 과거에 제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야말로 여러 변화를 거쳐서 처음에는 검찰이 수사하면 권력형 비리를 할 수 없다 해서 수사를 별도로 하는 상설적 네. 단위가 필요했던 거고 이것이 과거 자유한국당의 최초의 제기였고요. 그 뒤로는 국회의원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최근에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통제, 제도적 통제의 필요성이 이렇게 변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패스트트랙까지 오게 된 과정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일이죠. 그다음에 선거구제는 말씀드렸지만 소선거구제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기 위한 가장 유리하고 경쟁력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불쑥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도 논의를 진행을 해서 잘못된 선거지형, 잘못된 지형들을 정상적으로 합의해 나가기 위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자신들이 제의한 것도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합의해서 대한민국의 양당 제도를 조금 건강하게 다당제로 이동해보자. 그다음에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의 비례성, 대표성들을 조금 더 정상적으로 재편해보자. 예.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뭐 국회 정개특위 현장을 보니까 아직 회의장 진입이 안 되고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 대치가 계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제 그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서울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이 국회법 위반으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이 된다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이 법을 두려워했습니다. 예. 처벌 규정도 두려웠고 다시 몸싸움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벌 규정은 그럼 왜 이렇게 강력하게 생겼느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상대당이 고발하지 않아도 이것은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입니다. 반의사불벌죄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소고발 없이도 이것은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국회라는 이제 특수성이 여전히 있을 뿐이죠. 이게 매우 강력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다. 이걸로 전제를 하고 있고요. 회의장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폭력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형량도 5년, 그다음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집단적인 행위를 할 경우 7년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논의는 충분히 하되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는 국회를 만들므로써 국회를 좀 선진화시키자는 뜻이 이 강력한 처벌 규정을 지렛대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야가 동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국회가 다른 사안을 가지고 타협을 해서 이 문제를 되돌리기에는 이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나 처벌 규정이 국회의 퇴행을 막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이것은 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보니까 뭐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소식이 많네요. 가수 박유천 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이번 패스트트랙에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우선 뭐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제1야당을 빼놓고 처리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제도가 도입된 이전과 이후로 구분돼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이나 혹은 다수당의 행포가 날치기 강행 처리로 이 각종 법안들이 처리됐던 과거의 사례를 끊고 논의는 충분히 하되 다수결의 원리를 보장하자. 그것을 위배하고 폭력적 행위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요 취지의 법이 예. 결국은 의회주의의 기본을 세운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선진화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해석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유한국당이 작년 12월 15일 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요. 석패율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 적극 검토한다. 비례대표의 숫자, 의석수, 비율 등을 정개특위안에 따른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권력구도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앞서 말씀드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편 법이 개정이 되면 네. 즉시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네. 이걸 5당이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얘기한 것도 논의조차 안 하고 예. 함께 합의한 것도 논의조차 안 하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 사개특위 위원 임시회기 국회 회기 중에서 2명을 사보임을 시켰다 이 문제하고 또 이번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법안을 서류가 아니라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시켰다. 지금 이 두 가지 문제 또 지적을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임시국회 중에 사보임한 사례가요.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그러니까 약 한 9개월이죠. 네. 9개월 동안 236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절반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규정 자체가 임시회의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회의장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이 명백합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예. 본인들이 작가로서 유명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김홍신 의원을 본인 동의 없이 그냥 사보임을 해버렸어요, 임시국회에서. 그리고 김홍신 의원은 헌법소원을 냈죠. 이게 잘못됐다고. 네. 그러나 판결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판결이 이미 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신들도 과거에 그렇게 했고 국회법에도 아무 문제 없고 또 판례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거는 억지 주장의 다름 아니죠. 전자입법 발의는 전자입법 발의도 국회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의안가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런 적은 없지만요. 네. 가령 다른 장소에서 제출을 하거나 혹은 또 제3의 장소에서 하거나 또 전자적 방식으로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정이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해서 의결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의안 접수에 대해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사본 결재 문제를 놓고 한국당과 문희상 국회의장 간에 좀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이미자 의원을 성추행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한국당과 이미자 의원은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보도나 방송을 보신 네.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사실상 의장을 사실상 감금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시비 여부를 떠나서라도 국회의장이 이미자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방송만 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더욱이 오늘 또 이렇게 의장 측에서 이 밝힌 그 녹음 내용을 보면은 이미자 의원의 목소리로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좀 오늘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장면에서 보시지만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대면적기도 하지만요. 이미자 의원이 계속
의장님을 몸으로 이렇게 등까지 이렇게 감싸면서 계속 저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성 의원이 막아야 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뭐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여성 의원이 막아야 된다는 말까지 하면서 이 어떤 의도성이 또 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좀 의심할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회의장이 그 상황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매치 계속 국회 비상대기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대담 끝나고도 국회 또 가십니까? 국회에 갔다가요. 또 뭐 다른 데 또 뭐 그러시군요. 뭐 여러모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직접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